이게 이제 도파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도파민은 좀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면은 성취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도파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사실 뭐 나쁜 게 아니고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뇌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현대 환경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뭔가 하게 하는 그런 걸 보상회로라고 하는데, 보상회로를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 스마트폰의 쇼폼 같은 건데, 쇼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재밌는 게 올라오고 재밌다 하면은 그때 도파민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제 보상 예측 오류라는 게 있는데, 도파민은 좋은 거 봤을 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은 더 확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극이 또 굉장히 짧잖아요. 재미없는 거 나오면 빨리 넘겨버리고 실망했으니까, 또 재밌는 거 나오면 도파민 확 나오고 너무 좋고,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게 나올까 이렇게 넘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상회로를 이제 강하게 과하게 자극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인간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건강한 도파민,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행동에서 얻어지는 그런 거는 뒷전이 되고, 지금 즉각적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도파민만 이제 쫓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도파민 중독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 된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자극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어떤 충동에 우리가 끌리는 것들이 의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동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참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의지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충동을 우회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자. 쇼츠라는 것들이 우리 뇌를 중독시키는 방법이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하는데, 자극을 굉장히 짧게 주면서 그게 예측이 안 되게 하면은 뇌가 쉽게 중독이 되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슬로모션하고 똑같아요. 슬로모션을 땡기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결과가 바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것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오는데, 그게 결과가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확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러면 이제 사람이 금방 중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이런 강의 자료를 이제 가지고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저 때는 뭐 그거를 다 책으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디지털 자료로 나오니까 그거를 챗 GPT에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챗 GPT한테 이거를 요약을 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제 예상 문제가 딱 나오고, 이거를 쇼폼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쇼츠로 쫙 나오고, 예상 문제를 계속 쇼츠를 보는 거죠. 짧게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뇌가 그런 거는 쉽게 이제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뇌가 쉽게 중독되는 거를 이제 업무나 뭐 공부에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대의학에서는 충동 자체를 낮추면 제일 좋겠죠. 충동을 낮추는 약들은 그 충동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약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현대의학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는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뭐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런 이제 농담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타고난 어떤 의지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의지만 가지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일부 분들도 있지만, 뇌과학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비정상적인 거고, 다시 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그래서 담배를 이제 끊으려고 할 때 이제 막 참는 것보다는 담배를 안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특정 약물들은 또 흡연에 대한 욕구를,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좀 줄여주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 도움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환경 재설정인데, 이런 욕구에 노출되는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쇼츠를 유튜브로 본다. 뭐 유튜브 뭐 앱을 삭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재밌는 거 하면은 이제 알림 뜨는데 알림을 꺼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그거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하루에 그래도 1시간이라도 디지털 디톡스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1시간 정도라도 다른 방에 갖다 놓고, 아니면은 내가 그 정도도 못 참는다 하면은
좀 더 강제적으로 요즘에 뭐 상품 중에는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해서 상자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넣어 놓으면은 1시간 세팅해 놓으면 1시간 동안 그 상자가 이거 부시기 전까지는 못 꺼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좀 강제적인 방법,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이제 나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애들도 엄마도 아빠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같이 룰을 정해가지고 스마트폰 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서 저녁 시간에는 밥 먹을 때는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환경을 좀 세팅하는 그런 게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만드는 거죠. 충동 자체를 이제 우회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아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짧은 목표를 세우고 예를 들어 5분만 해본다 뭐 이런 것처럼 충동이 왔을 때 5초만 참아본다 이런 방법을 좀 써보는데 특히 이거는 아주 감정적인 행동에서 좀 도움이 되거든요. 누구랑 이제 예를 들어 부부끼리 이제 말싸움을 한다 할 때 욱해가지고 좀 심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충동적인데 이게 이제 변연계라는 부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그런 아주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 자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건 아까 얘기드린 이제 이성적인데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이 개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6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몇 초는 편도체한테 납치당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편도체한테 납치당하지 않으려면은 화가 났을 때 욱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속으로 5초만 참으면 이성적인 내가 좀 개입할 시간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 조절하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는데 숨을 4초 동안 들이셨다가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천천히 내쉬고 또 4초 동안 잠깐 멈췄다가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박스처럼. 그렇게 하면은 숨을 이제 천천히 이렇게 쉬는 것들이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율신경 중에서 우리 몸이 편안할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성적인 뇌를 좀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막 화가 나거나 충동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호흡 조절을 좀 해보는 게 이런 화를 낮추고 이제 충동을 낮추고 이제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은 그 자극이 도파민을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거는 도파민을 대놓고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약입니다. 가장 유명한 마약이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펠로폰이죠. 그게 이제 도파민 회로를 완전히 강하게 자극하거든요. 일반적인 자극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극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뇌는 이제 그 자극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극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암페타민의 자극만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이 마약 중독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해서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하는 측면보다는 도파민 한번 강하게 확 뇌가 노출이 되면은 이 자극이 없어지면 도파민 레벨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이걸 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 레벨까지 오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은 도파민이 너무 안 나오는 상태니까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고 괴롭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재활 하려면은 뭐 몇 년씩 필요하고 한 번이라도 노출됐던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생각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만큼 한 번 노출됐을 때 회복이 어렵다.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진통제 계열인데 그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처지게 하고 결국은 뇌의 어떤 회로를 건드리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도파민 쪽을 강하게 건드릴 거냐 세로토닌 쪽을 건드릴 거냐 아니면은 이제 마약성 수용체 오피오이드 쪽을 건드릴 거냐에 따라서 좀 증상도 다 다르고 중독자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마약이 안 들어왔을 때 그 금단 증상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마약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또 더 강하게 하려고 막 몰핀 계열 이런 거를 막 섞어 쓰고 그런 식으로 또 하는데 그러면 뇌가 다 완전히 망가진다.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저도 이제 도파민에 이제 중독됐다면 중독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 개원한 것도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니까 직원들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막 힘들다 이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매일 술 한 잔씩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한 잔 가지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 가지 핑계로 집에서 이제 혼술을 하고 한 잔이 한 병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다가 안 먹는 날에는 굉장히 또 갈망이 생기고 술에 대한 이제 중독 상태가 된 건데, 술이라는 게 이제 도파민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을 나름 의지를 가지고 끊어봐야겠다, 뭐 술도 다 치워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또 술을 또 마시게 되고, 그러면 또 좀 뭐랄까 자기 실망.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는데 살이 급격하게 좀 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살이 또 많이 찌잖아요, 술 먹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가 다이어트 약물 중에 유명한 그런 약이 있는데, 이제 위고비라는 약인데, 이게 우리 몸 안에 GLP-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GLP-1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상회로를 조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식욕을 떨어뜨려 가지고 체중을 감량할 목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술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주사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보상회로가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교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나를 비난할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또 쓰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이었던 거죠. 약물 치료에 좀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게 또 약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나를 비난하고 나의 의지를 써서 해결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를 좀 다시 좀 리마인드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은 이제 제가 책에도 쓰고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사실 성공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런데 뭐 약 홍보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물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넘어가는 확률도 줄여준다, 이런 것들이 관찰 연구나 임상시험에서 이미 이제 증명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 허가가 나려면은 의학에서는 임상시험이 이제 뭐 1상, 2상, 3상 임상시험까지 해야 허가가 나는데, 지금 2상 임상시험까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고, 관찰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알코올 중독의 치료 패러다임도 그쪽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효과적인 약이 사실은 없거든요. 환자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답을 조만간 주지 않을까. 제 책이 그 제목이 조종당하는 인간인데, 사실 제 책을 제가 썼을 때 처음 제목이 네 탓이 아니야 뇌 탓이야였거든요. 제 경우에서는 이제 술이었지만, 여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삶에서 어떤 충동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본인이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게 이 아까 얘기 드린 이성적인 뇌를 되게 약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더 충동적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라 뇌 탓이기 때문에 충동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충동을 좀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뇌하고 좀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